자, 명제 마지막 개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끝나면 이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배우게 돼서 공통수학2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금방 끝나버리죠, 공통수학2는. 네, 명제 증명인데요.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입니다. 요 정리가 또 나네, 정리가. 네. 자,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먼저 정의와 정리. 자,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다.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을 정의라고 할 거고요. 정리, 참임이 증명된 명제, 즉 정의를 가지고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지금 방금 심각했어. 네.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증명해줘 라고 할 때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면 됩니다. 참고로 정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정의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정리는 증명을 할 겁니다. 정의와 정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볼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각 A 꼭지각이라고 부르죠. 꼭지각에서 각이등분선을 수선을 그었어요. 각이등분선을 그었어요. 수선이 아니라 각이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합동이네요. 무슨 합동입니까? 윤태? 아무나? SAS죠? AB와 AC가 같고 AD가 공통이고 끼인각이 같아서 SAS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동이면 대응각, 대응변의 길이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응각, 각B와 각C가 같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라고 증명이 될 수 있겠네. 얘를 정리라고 부를까요? 정리. 이해하니? 정의와 정리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제의 증명법은 두 가지 증명법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간접 증명법에는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규律법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말했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처음에 주어진 명제, 본 명제라고 할게요. 본 명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참인 것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대우를 이용했더니 되게 편하게 증명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참여를 증명해서 따라서 본 명제 또한 참이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규律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니? 유태야? 증명하래.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나를 여자로 놓고 푸는 거야. 나를 여자로 놓고 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로 시작하면 뭐 생년월일 가음에 2로 시작하던가 3로 시작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난 남자다 이거야. 모순이 생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것들. 이는 짝수지? 그치? 증명해줘.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보기요? 1을 그럼 우리 홀수라고 한번 해볼까? 그 홀수만의 고유한 특징이 하나 있죠. 홀수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입니다.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2를 홀수라고 했어. 그럼 2도 홀수고 짝수지 홀수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모순이니까. 2는 짝수니라고 증명을 하라는 거 당연하지! 하지 말고 바보냐? 하지 말고
그럼 1을 홀수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우리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면 1을 홀수라고 하면 3도 홀수지 않아? 그럼 곱했더니 6이 돼버리네? 6은 홀수니까 짝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모수이 생긴다 이거야. 아, 그러므로 이는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할 거라.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게요. 수학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있죠? 대충 풉니다. 끄적끄적 대서 풀죠. 여기서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문제들이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유, 원인을 찾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학적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단원이 됩니다. 명제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세요. 한번 써볼까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먼저 써보면 자, 부사어 먼저 적습니다. 자연수 AB에 대하여 얘는 가정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AB가 짝수이면 얘가 P죠?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결론이 돼서 대우니까 대우는 뭐야?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겠니? A 또는 B는 짝수이다의 부정. 그럼 A 또는 B의 부정은 뭐가 돼? A와 B 되겠지. 그리고 되지. A 그리고 B. 이해갔습니까? 또는의 부정이니까 A, B가 짝수가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실수야 자연수야? 자연수잖아? 그럼 전체 집합이 자연수인 상황에서는 짝수가 아니다는 홀수이다라고 적어도 괜찮겠네? 그렇지.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가 아니면 즉 홀수이면 결론 부정 A 곱하기 B는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요 애를 증명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있죠? A, B가 홀수래. 그러면 A를 갖다가 홀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홀수를 그 짝수 홀수 표현하는 방법은 2의 배수에다가 2의 배수를 그대로 쓰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2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하거나 빼면 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뭐 2M 뭐 빼기 1이라고 하고 B를 갖다가 2N-1이라고 해볼까? 2N-1 단 Mn은 자연수.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곱해봐. A, B는 홀수이다. A, B 홀수라고 만들어 놓고 A 곱하기 B를 갖다가 곱하면 2n-1 곱하기 2n-1이 되고 전개하면 4mn 있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 돼서 요 세 개의 항은 전부 2의 배수지 않겠습니까? 2의 거듭제곱 2의 배수가 돼서 어떤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면 무조건 얘는 짝수야 홀수야 아니면 알 수 없어? 짝수지? 짝수에다 1 더하면 무슨 수 돼? 홀수지 홀수. 그래서 아 얘가 홀수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했는데 이 명제의 대우를 만들었어. 대우가 뭔데? A, 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그래서 A, B를 홀수로 만들어 놓고 이 정수 분류법 이거 만들 줄 아셔야 돼. 홀수를 만드는 홀짝 만드는 방법 아셔야 돼. 짝수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돼? EM과 EN으로 만들면 돼. 단 M에는 자연수 쓰시고 알겠지? 그래서 EM-EM-를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그 세팅된 걸 바탕으로 해서 둘이 곱해.
곱했더니 짝수 더하기 1이야. 그럼 짝수 더하기 1은 홀수가 되겠지. 너가 홀수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겠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귀리법 보겠습니다.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고요.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그렇죠?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인 거죠. 유리수가 아닙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리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그렇다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네. 얘를 갖다가 증명하래. 그러면 이제 그래 증명해보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럼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유리수가 아니다. 이 부정은 유리수이니까. 알겠습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그럼 성주야. 유리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유리수는 어떤 수들을 유리수라고 부르나요? 그치, 분수죠. 유리수는 분수입니다. 즉 이렇게 저기 고등학교, 중학교 책에도 적어져 있어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분모가 0이 아닌 수. 요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루트 2는 딱 봐도 양의 유리수 아니겠습니까? 양의 유리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좋겠네. 자, 루트 2를 n분의 n이라고 할게요. 단 mn은 양의 유리수, 즉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수이고 그리고 m과 n은 서로서 기하분수로 두겠다 이거야. 기하분수. 알겠습니까? 기하분수로. 잘 안 보이냐? 잘 보이니? m과 n은 서로서. 자, 그럼 루트 2를 m분의 n이라고 두면 너를 기억이라고 할 기억. 자, 기억으로부터 양변 제곱 좀 하자. 기억으로부터 양변 제곱을 하면 그 2는 m의 제곱 대 n제곱이 되고, 즉 n의 제곱은 2m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변은 짝수니 홀수니 알 수 없니? 짝수죠? 2가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그럼 n의 제곱도 무슨 수가 돼야 됩니까? 짝수입니다. 자, 즉 n의 제곱은 2m의 제곱이므로 n의 제곱은 이 짝수이고 따라서 짝수이고 n도 짝수이다. 글씨에서 안 써져요. n의 제곱은 짝수이고 n도 짝수가 되겠다 이거야. 그쵸? 제곱수가 짝수잖아요. 뭐 16 같은 거 n의 제곱이 16이야. 그럼 n도 살아나는 짝수가 됩니다. 얘도 증명할 수 있어. 사실은 원래 얘도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지 뒤에 보면 나올 거야. 앞뒤로 있나? 한번 해봐. 있으면 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적을게요. n도 짝수. 따라서 n을 2k라고 하고 n은 2k, 단 k는 자연수. n은 2k를 니은에다 대입할게. n은 2k를 니은에 대입. 여기다 대입할까? 니은을 여기다 잡자. 니은을 너 말고 여기다 잡게. 너 니은 이렇게. 니은에 대입.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4k의 제곱은 2m의 제곱이 되고 2로 나눠주니까 2k의 제곱은 m의 제곱이 돼서 역시 요 좌변이 짝수잖아요. 그 우변도 뭐가 돼야 됩니까? 짝수. 즉 이거 m의 제곱이 짝수이므로 m도 짝수. 그러면 m도 짝수고 n도 짝수면 짝수분의 짝수는 소수라는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짝수는 2로 나눠질 거잖아. 소수라는 이 조건에 맞지 않네? 그치? 증명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네? 그러므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n도 짝수, m도 짝수라고 하는 모순이 생겨버려서 루트 2가 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과 n이 모두 짝수이므로 서로소라는 글씨가 안 써져요. 서로소라는 조건의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증명 끝. 글씨가 안 써져. 자, 좀 더 깔끔한 해설을 보고 싶으시면 답안지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짜잔. 비슷하다고? 비슷하지. 자, 안 보인다고? 나도 안 보이대. 선명해졌어. 천천히 봐봐. 내가 한 거랑 비슷하지 않아?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2는 n분의 n,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의 양변을 제곱하면 뾰로롱이 되고 이때 n의 제곱이 짝수이므로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그래서 n은 2k, 단 k는 자연수 넣어놓고 니은에 대입하면 뾰로롱 m의 제곱은 2k 제곱이 돼서 m의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따라서 m이 모두 짝수이므로 m이 서로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어떻게 주셔? 똑같지 않냐? 이 정도면 똑같지. 싱크로율 98%. 알겠죠?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승리야? 이런 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무조건 나옵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단답형 서술형 해가 채점 해가지고 주기도 하니까 잘 푸시기 바랍니다. 틀려오면 너네만 손해야.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 수학에서 두 수를 주고 수 A가 크니 B가 크니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한답니다. 두 수를 주고 두 수 A, B가 있는데 야, A가 크니 B가 크니 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뭐 했는지 알아요? 뺐어요. 초등학교 때도 뺐다요. 두 수를 빼서 0이 나왔어. 그러면 네, 맞아요. A랑 B랑 같은 거고요. 두 수를 뺐더니 A 빼기 B를 했더니 양수가 나왔대요. 그러면 A가 더 큰 거고요. 반대로 음수가 나왔대요. 그러면 맞아요. B가 더 큰 겁니다. 한편 A, B가 양수일 때, A, 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나눠가자 합니다. 나눠. A 나누기 B. A가 크니 B가 크니 물어볼 때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1이 됐대. 누가 더 커요? A가 커요? B가 커요? 어떻게 나눴어요? 똑같은지? 오, 천재인데. 맞아요. 나눠서 1 되면 A랑 B랑 똑같아요. 만약에 B가 더 커, 누가 B분의 A를 했더니 얘가 1보다 더 작아요. 그럼 분수가 1보다 작은 분수를 우리 무슨 분수라고 그러더라? 진분수라고 그러죠. 그럼 진분수는 분모가 더 큰 거야? 분자가 더 큰 거야? 진분수는 분모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너이면 B가 A보다 더 크다. 가분수는요? 가분수면 분자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는 앞으로 종종 쓸 거예요. 딱 두 수를 주고 누가 더 크니 하면 빼. 아니면 나눠. 빼거나 나눠가지고 대수 비교를 해. 근데 나눌 때는 양수끼리 있을 때만 나눠. 왜냐면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버려? 바뀌어버리잖아.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겼어. 절대부등식이야. 자, 절대부등식도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실수의 성질에 대한 절대부등식 중3부터 공부했었고 공통수학 1에서도 충분히 많이 공부해서 한 번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에 의한 실수성질인데 먼저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있죠.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 이런 거. 그 x축하고 포물선하고 위치관계 보면 이렇게 있잖아. 요 1번, 아이고 깜짝이야. 그럼 질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큰 거 몇 번입니까? 1번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같을 때 하면 몇 번입니까? 1, 2번 되겠죠. 그런 게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방금 우리가 푼 게.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문장이 절대부등식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모든 실수에 항상 큰 건 1번이고 항상 크거나 같은 건 접해도 되는 거니까 1, 2번, 2번 되겠지. 그런 내용인데요. 자,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입니다. 첫 번째, A, B가 실수일 때 실수 조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실수 조건. 자,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A가 B보다 크면 당연하지. 큰 수 빼기 자물수는 양수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항시키면 이 모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치죠, 동치. 이게 동치야, 동치. 왼쪽에 있는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이 서로 똑같아요 라는 조건이야. 반대된다는 기호 아니야. 이 기호는 서로 똑같아요. 동치, 동치. 값이 같아요. 동치. 동치를 나타내는 기호가 얘야, 얘. 이 기호 수학에서는 마이. 자, A, B가 실수래.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니? 0 이상이 되겠지. 두 실수의 제곱의 합도 0 이상이 되고 만약에 C도 실수라고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0 이상이 되겠지. 그치?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건데 0일 때만 좀 국한돼서 보겠대.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래. 그렇다면 아까도 풀었지만 명제에서도 했었지만 A도 0이고 B도 0이다라는 말과 동치입니다. 동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쓸 수 있겠죠? 누구랑도 동치야? 아까 했었잖아. 누구랑 동치니? 절대값. 이거 안 써지네. 누구랑도 동치니? 네. 얘랑도 동치예요, 선생님. 그치. 얘랑 동치 하나 더 있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얘랑 동치야, 동치. 이 세 개가 동치야. 그래서 명제 P, 명제 Q 주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동치 똑같아. 필요충분 조건 되는 거지, 그렇지? 알겠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필요충분 조건인 얘들이야. 자, 4번은 그냥 A의 제곱이나 절대값을 세워서 제곱하나 항상 양수 아니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절대값 B를 곱해도 양수 아니면 0이 나와서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너무나 당연하지. 동치야. 앞에 거 뭐 3이 2보다 클 때 3의 제곱 2의 제곱보다 당연히 크죠. 9가 4보다 클 때 당연하지. 루트 9가 루트 4보다 더 크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당연하지를 그냥 당연하다라고만 끝나지 마시고 깜짝이야. 당연하다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제부터는. 아이씨 나 안 해. 알겠지? 반드시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줘라.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라. 집어넣어줘라.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은 부등식 해결에 자주 이용되는 절대 부등식이다. 우리 진짜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2번부터 2번부터가 좀 재밌을 거야. 2번은 당연하지.
AB가 실수일 때,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당연하지. 왜? 우리는 너와 같은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지.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A도 실수, B도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방금 위에서 했네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아하. 그래서 완전 제곱식 실수 AB에 대하여 너는 항상 0 이상이구나. AB의 값의 관계합상 0 이상이 되고, 이때 빠밤 등호 성립할 때. 뭐 성립할 때? 등호.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는 A 더하기 B가 0 될 때고, A 더하기 B가 0 된다는 건 즉 A는 마이너스 B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일 때 등호 성립. 그 다음 반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또한 너도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 되고,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가 돼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이 되겠다 이거지. 그럼 너도 0 이상이 되고, 따라서 여기 등호를 좀 지울게. 그러므로 등호 성립할 때 등호. 당연히 등호 성립할 때는 A 빼기 B가 0일 때니까 단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꼭 써줘야 되나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호 성립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왜요? 값이거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 7 이하야. 1 이상 7 이하의 수는 몇 개가 있어요? 실수 x에 대하여. 무수히 많죠? 가장 작은 값은 얼마입니까? 1. 가장 큰 값은?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때? x가 2초가 5 미만이래. 2초가 5 미만의 수도 실수 x는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은데 제일 작은 x는 얼마야? 모르죠. 2.1인지 2.01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 없는 부등식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나 가장 큰 값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 있던데요? 있긴 있지. 가장 작은 정수는 하고 가장 큰 정수는 물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최소값, 최대값은 물어볼 수가 없어. 즉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려면 등호가 관계가 있는 부등식이어야 돼. 요게 핵심이야. 이런 것도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쉬워서, 예.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인데 등호 성립할 때가 있다 라는 거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 1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뭐 물어보냐면,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 물어보면 이걸 먼저 물어봐.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 네! 금방 해 애들이.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완전 제곱식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금방 알아 애들이. 예! 하고 한다고. 2년 동안 했거든. 2년 동안. 예! 한다고. 그런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니거든. 그 애들이 한번 고민해. 근데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사실은 얘도 잘 나오지만 얘도 엄청 잘 나와. 네, 얘도 성립합니다. 예? 증명해 줄게요. 자, 어떻게 증명되냐? 요 애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실례가 안 된다면 B의 제곱은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요 세 개가 모여서 무슨 식이 되나요? 완전 제곱식이 되죠. 누구의 제곱이 되죠, 오빠? A 플러스 2분의 1B. 그쵸? 그러면 앞에서 배웠네? 뭐 배웠어? A도 실수, 2분의 1 B도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b도 실수. b의 제곱도 0 이상.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면 너도 0 이상 되겠지. 아하. 얘 0 이상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도 0 이상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무슨 걸 물어볼 거냐? 등호 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언제 등호 성립하니? 그러면 요 애가 0 되고 너가 0 될 때 성립해요. 즉 너가 0 될 때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될 때고, 너가 0 될 때는 b는 0일 때 아니야? 즉 b가 0이면 a도 누가 돼야 돼? 0. 결국 단 등호는 a는 b는 0일 때 성립. 이렇게. 자, 마이너스여도 예,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여도 예,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번. 3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어디서 많이 봤어,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많이 했잖아. 몇 번 공식? 몇 번 공식이 9번 공식 일부 했잖아. 9번 공식. 그쵸? 요거 기억나잖아. 에이, 나잖아. 난다 해줘. 나지. 이거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뭐야, 왜 입만 뻗고서 빨리 말해, 거두야. 오빠가 수학 제일 잘하잖아. 와, 이거 다 까먹는다고? 야, 롤 챔피언은 안 까먹으면서 뭐 이거 다 까먹으면 안 되지. 언젠가 또 나올 일이 있을까, 윤주? 있습니다. 외워두세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자, 한편 요 식은 기억나시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2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1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러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고,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 하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하나, b 빼기 c의 제곱 하나, c 빼기 a 제곱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죠. 실수의 제곱 0 이상,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이 돼서 2분의 1배 하더라도 너도 0 이상이 되겠다 이거야. 따라서 2분의 1은 없어도 그만이겠죠. 너가 0 이상이 되겠다 이제. 그러므로 요 빨간식이 이제 0 이상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근데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너가 0, 너가 0, 너가 0대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다?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하겠다. 즉 등호 성립할 때 이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면 어떤 삼각형 되는 겁니까? 정삼각형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입니다.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쓰겠습니다. 자, 양수 AB가 있어요. 양수 AB가 있을 때 산술 평균은 무엇 상수 평균이냐고 하냐면 두 양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산술 평균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두 과목 시험 봤으면 더해서 2로 나누고, 세 과목 시험 봤으면 더해서 3으로 나누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기하 평균은 뭐냐? 두 수를 곱해서 근호를 씌운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당연히 세수를 곱하면 3으로 나누면 되겠지. 산수 평균은, 세수의 산수 평균은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고,
기하평균은 뭐냐고? 기하평균은 세수를 곱해서 3제곱근을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처음 본 사람? 다 처음 봤죠? 이거 고2 때 배워요, 고2.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자, 대수. 공통수학 2 다음이 대수거든요. 학기 중에 방학 때, 흥범쌤이 한 2주 상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반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깔았어, 이번에. 내가 깔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진도는 다 만들어 놨거든? 8 더하기 8. 시작은, 앞에 8은 다다음 주 8월 18일부터 해서, 관모질 끝나고, 부터 해서 4주 동안 해가지고, 전반전 끝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봐야지? 그때는 안 할 거야. 그때는 안 하고,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또, 그때가 어디 10월 10 며칠인가만 될 거야. 13일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또 4주. 그렇게 해가지고 대수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월, 금, 8시, 10시, 오후. 지금 5명 정도 정원 찾고요. 들으실 분들은 뭐 야자, 저 못 들으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말씀 주세요. 아무튼 시간 요때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알겠죠? 아까 대수 요때 배웁니다. 이거 세제곱근 ABC 그때 배우니까 그렇게 있고.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얘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야. 어떻게 부를 거냐면 엄청 중요한 거야.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너를 합쳐서 산술 기하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산술 기하평균은 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얘의 이름은 절대부등식인데 어떤 절대부등식이냐? 항상 언제나 늘 always 변함없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윤지 한마디 해야죠. 왜요? 하고. 왜요? 증명하겠어. 증명. 자, 증명해보면. 자,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가 있는데, 뺄 겁니다. 빼서, 만약에 빼서 0이 나왔어. 그럼 둘이 뭐 한 거야? 같은 거고. 음분 작아. 그럼 얘가 더 큰 거고. 그러겠지? 그래서 빼서 빼볼 거야, 빼면, 통분점 해볼까? 너는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될 테고, 한편, 우리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알잖아. 5라는 자연수가 있어. 양수가 있지.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5는 루트 5의 제곱이라고 해도 됩니까? 그런 것처럼 A는 양수고 B도 양수란다. 양수 AB야. 양수 AB니까 요 A는 루트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B도 역시 양수니까 루트 B 제곱으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거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 돼서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루트 A도 실수, 루트 B도 실수, 그러한 양수니까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실수의 제곱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0 이상. 그래서 너는 0 이상이 되겠다. 단 등호는 등호 성립할 때는 얼마야? 분자가 0 될 때지. 분자가 0 된다는 건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즉,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여기다 쓰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은 그래서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증명은 나중에 한번 해봐. 집에 가서 꼭 해봐. 만약에
A가 누구 해볼까? 2고 B가 8이야. 그럼 2 더하기 8을 2로 나눈 값하고 2 곱하기 8에 루트 씌워준 값하고 얘는 얼마야? 좌변 얼마니? 우변 얼마니? 4. 얘가 더 크지? 이해갔니? 근데 A랑 B랑 만약에 A도 5, B도 5라고 해보자. 그럼 A도 5, B도 5라고 하면 산수평균 얼마니? 5. 기하평균도 얼마니? 5. 그때는 등호 성립하겠지. 요렇게. 알겠습니까? A랑 B랑 같을 때는 등호 성립하고 A랑 B가 다를 때는 부등호 성립하고 항상 산수평균이 크고 이해갔지? 오케이?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 자, 요 증명 산수평균부터 먼저 풀어볼게. 얘부터 풀어볼게. 17번 보겠습니다. 자,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다음 문제 답합성 1번. 자,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2x 더하기 y3은 12일 때 x, y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잘 봐, 따라해봐봐. 자, 봐봐. 세모가 양수이고 네모가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는 2로 나눈 값은 세모 곱하기 네모에다 루트 씌워준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야. 알겠습니까? 얘 이름이 산수유기하 평균인데 근데 얘를 좀 바꿀 거야.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2를 곱하 2. 양변에 1을 곱해. 이거 1로 오겠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쓸게. 이걸 더 많이 쓸 거야. 세모 네모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는 2 루트 세모 네모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산수유기하 평균이라고 불러도 돼요. 세모 양수 네모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가 항상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2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그리고 연습 하나 몇 개만 해볼까? 이런 거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볼까? 어? 왜 내 목소리가 꺼졌어? 충전이 안 된다고 어젯밤에. 오, 슬픈 현상이구만. 자, 이거를 x는 3 이상이라고 있는데 질문 던지겠습니다. x의 최소값은 3. 이라고 읽어도 되죠? 아래는요. 7, y는 7보다 작거나 같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y의 최대값이 7이다라고 읽어도 되죠? 다시 이로 가겠습니다. 좌변을 합이라고 퉁칠 거고요. 우변을 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모와 네모의 합, 세모와 네모의 곱인데 줄여서 그냥 합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이 산수유기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합을 알려주고 집중, 이거 봐야 돼. 합을 알려줘. 뭐 합이 10이다, 뭐 합이 100이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곱에 최저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야 돼? 최대값 구하라고 나와야 돼? 그렇지, 최대지 구조가. 최대가 되고 반대로 곱을 알려줄 거야. 뭐 곱이 100이라고 알려줬어. 그 문제는 합에 뭐 구하라고 나와야 돼? 합에 최소 구하라고 나와야 돼? 최대 구하라고 나와야 돼? 최소 구하라고 나와야 돼. 부등호가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 이 부등호가. 우변은 좌변의 무슨 값? 최소값. 좌변은 우변의 무슨 값? 최대값. 이 부등호 뜻이. 이해가 가요? 산술기하 문제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 곱을 알려주면 합의 최소값으로 나올 거고요. 합을 알려주면 곱의 최대값으로 나올 거야. 우리 문제 볼까? 오, 진짜다. 진짜인데 선생님? 그치? 나 거짓말 안 해.
EX 세모와 네모의 합을 알려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서 문제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얘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역시 대입 문제야. 요 식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야. 해보자. 그럼 1번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근데 세모 더하기 네모가 얼마의 문제에서 12가 되겠대. 그러면 너는 2 루트 6xy가 되고 부동식을 풀면 2로 나누면 6이 되고요. 양변 제곱해주면 좌변은 36, 우변은 6xy가 돼서 6으로 나누게 된다면 x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라고 풀면 되겠네. xy의 최대값은 얼마? 6이에요 라고 풀 수 있겠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단 등호는 xy 같을 때 no! 단 등호는 세모 네모 같을 때. 집중이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푸는 사람 이쁜 사람.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단 등호는 세모와 네모가 같을 때 2x랑 3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해서 곱이 6 되는 거야. 다시 해봐. x 양수 y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가 10이라는 조건을 주고 곱의 최대값 구하래요. 산술기가 언제 쓴다고? 최대값 구하거나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등호 성립할 때야. 뭐 성립할 때야? 등호 성립할 때야. 등호 성립할 때라는 건 세모랑 네모가 같을 때 다를 때? 같을 때. 근데 지금 세모 더하기 네모가 얼마래? 그럼 둘이 같아야 돼. 각각 얼마로 같아야 돼? 6. 이거 암산하는 문제야. 2x가 6, 3의 y가 6이라고. x 얼마? 2, y 3 곱하면 6. 이렇게 푸는 거야. 멋진 사람. 이렇게 푸는 사람 정말 이쁜 사람. 근데 산술기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세모 네모 같을 때 등호 성립할 때 성립한다는 거 안 나면 더해서 10이 되니까 너 6, 너 6 될 때, 즉 x는 4, y는 2일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곱하면 6이라고 푸는 게 멋진 사람. 그러면 2번도 볼까요? xy는 8일 때 곱이 잘 주셨네요. x 세모 더하기 네모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뭐야? 산술기하야. 그럼 세모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 루트 세모 곱하기 네모보다. 세모가 누군데? x. 네모가 누군데? 2y. 그럼 너는 곱하기 2xy가 되겠네. 근데 xy가 8이래. 그럼 8이 16 돼서 루트 16은 4. 그럼 8 되겠네. 고로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8 되겠다. 단 등호는 세모 네모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또 볼까요? 앞부분 보십시다. 증명 좀 해줄게. 증명. 이것도 또 중요하죠. 자,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동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명하라고 하면 빼봅시다. 빼. 뭐 하자고? 빼. 자, 빼서 증명할게요. 빼보겠습니다. 좌변 빼기 우변을 했더니 어머? 이거 바로 공식 아시죠? 이거 어떤 공식입니까? 윤택? 그쵸? 윤택 공식 모르면 전개 한번 해봐. 어렵지 않아? 그럼 동류항 나와서 아이고 그래서 계산 보셨죠? 이렇게 돼서 완전 제곱식 기억났죠 선생님? A 빼기 B의 제곱이군요. 그렇지. 그럼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좌변 유변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증명이 되고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자, 2번은요.
절대값 빼서 증명하면 되겠죠. 빼서. 빼서 증명.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나가야 되지? 뭘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 자, 절대값은 음수가 아니죠.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거나 근호가 있는 경우는 제곱해가지고 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곱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서 너를 그냥 빼지 않고요. 좌변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해가지고 빼가지고 대수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도 위에서도 봤지만 절대값 성질, 절대값 실수 A에 대하여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아요, 달라요?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달라요? 같아요? 진짜? 왜? 왜 같아? 책 써있어도 같다고. 알겠지? 같죠,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너 제곱해주면 절대값 A의 제곱 그냥 A의 제곱 되고 둘이 곱한 거에 2배 이 절대값 AB 되고 더하기 B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너는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